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10년 2회 D형 엑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거 아시겠죠? 자, 항상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으로,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해볼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자, 그 모든 건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있는 거 아시죠? 일체유심조. 제 닉네임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건 생략할게요. 자, 노래는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밌는 이야기 별로 재미없어요. 항상. 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해보다가 자, 저희 아이가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자, 국사책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사책을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국사책이 다 타버리겠죠. 자, 그런데 불국사가 된대요. 불국사. 그러면 수학책을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수학이 되나요? 자, 이때는 수학 익힘책이 된다고 합니다. 수학 익힘책. 제가 항상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옆에서 소스를 좀 제공합니다. 아빠, 이런 재밌는 건 어때? 맨날 가끔 들으면 헐랭 그러면서. 자, 아무튼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자, 쉽 팔로우 열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주어져 있고 처리 조건 주어져 있고 결과물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뒤에 문제. 먼저 결과물을 보시면서 자,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력 데이터입니다. 입력 데이터. 자, 그런데 현재 공장 성명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현재 재고량도 보이네요. 현재 재고량도 보이고 뒤에 또 나올 게 없죠. 다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즉 여기는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숨겨져야 될 부분은 일일 재고량과 안전 재고량만 숨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미리 서식들은 만들어 두십시오. 자, 그리고 D열과 E열은 숨겨버리면 여기도 함께 숨겨질 겁니다. 자, 분포 개수하고 100, 분포 개수 100, 300, 500 이 사이에 숨겨버리면 여기는 안 숨겨집니다. 다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출고 가능 일수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고 가능 일수. 자,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죠. 안 보이네요. 자, 약간 올려주고. 자, 출고 가능 일수는 해야 되겠죠. 현 재고량 여기 있습니다. 나누기 일일 소요량 곱하기 예비율이 없네요. 예비율. 자, 예비율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환산은 예비율에 대한 환산은 재고량이 300 이상이면 70%, 100 이상이면 50%, 그 외에는 20%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if 함수를. 먼저 재고량이 현재 재고량이죠. 현재 재고량이 300 이상이면 70%. 자, 그런데 우리 앞서 70%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앞서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곱해라라고 그랬죠. 같이 곱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다 곱해요? 그냥 얘는 70%네요. 뭐에 70%? 자, 이게 나오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몇 프로라고 하면 그거에다가 곱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은 단지 70%라고만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70% 쉼표. 그러면 몇 프로? 70%, 50%, 그 나머지는 20%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if는 두 번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 여기 앞에 부분. 여기까지가 if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해서 이 부분은 100으로, 100%. 그 다음에 100 이상이면 50%. 나머지는 뭐죠? 그 나머지는 20%로 계산을 하시오. 자, 그리고 if를 두 번 썼으니까 가로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백분율, 환산값은 이 뒤에 AB율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0.625라고 나타나네요. 0.625. 자, 그 다음에 자, 여유량
여유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유량은 현 재고량은 현재 재고량 마이너스 안전 재고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0이네요. 자, 현재 재고량이 100개고 안전 재고가 100개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 소진 일수. 자, 안전 재고 나누기 1 소요량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주 시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주 시점. 자, 발주 시점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주시고, 발주 시점은 자, 여유량 나누기 1 소요량이네요. 여유량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유량 나누기 1 소요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소요량 곱하기 지역 분포라고 되어 있죠. 즉 지역 분포는 공장이 목포이면 2, 부산이면 3, 그 외에는 1로 한다. 경우가 몇 가지?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그러면 역시 자, 여기다가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유량 나누기 1 소요량 곱하기 지역 분포. 지역 분포는 if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 공장 있죠? 공장이 목포이면 2. 또, 자, if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목포가 아니라 부산이면 3으로. 나머지는 1로. if 함수를 2번 줬으니까 가로도 2번. 자, 이렇게 해서 발주 시점이 0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순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순위는 발주 시점 기준으로 오름차순, 즉 낮은 값이 1등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는 랭크 가로 열고 뭘 기준으로? 발주 시점을 기준으로 쉼표. 자, 창을 잠깐 크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이 I4라는 애가 발주 시점이 이 범위 내에서 몇 등인지. 근데 이 범위는 절대 주소로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쉼표를 눌러주시면 오름인지 내림인지. 우리는 여기서 오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오름으로. 자, 오름이란 낮은 값이 1등이 된다. 높은 값이 1등이 아니라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등수는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 내려가야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고 마우스 왼쪽으로 끌면 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소수점들은 나중에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 합계 보시면 자, 지역명이 대구인 각 항목의 합계. 자, 여기서 그냥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대구인 것들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구 하나, 대구 둘, 셋들의 합만 여기다가 구하라는 거죠. 대구의 합만. 아, 여기네, 여기. 자, 여기죠. 자, 여기에 합만 구하라는 겁니다. 합계에다가 그냥 다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합이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의 합만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썸이프로 가능하겠죠? 썸이프. 자, 어떤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옆으로 채우기 핸들 갈 겁니다. 옆으로 여기까지 채우기 핸들이 가네요. 그러면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돼야 되겠죠. 어딜 가나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 컴마 찍고, 자, 그 다음에 대구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범위는 1 소요량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현재는 1 소요량이지만 다음으로 안전재고, 출고 가능, 여유량 계속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절대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쭉 끌고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썸이프를 이용해도 되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썸이프로 했지만 공장을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공장을, 그 다음에 대구라고 해볼까요? 대구.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썸이프가 아닌 뒷썸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뒷썸 가로 열고 전체 범위라고 했습니다. 전체 범위. 자,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또 이동돼야 되겠죠. 전체 범위는. 자, 그래서 절대 컴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 소요량입니다. 1 소요량. 그 다음에 컴마 조건 범위.
이 범위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역시 절대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를 이용해도 이렇게 썸이프나 dsum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포 개수. 자, 분포 개수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숨겨볼까요? 일 서열항하고 안전제고는 계산이 끝났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분포 개수, 분포도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분포 개수는 분포를 구하는 함수는 프리퀀스, 얼마만큼 자주 빈도가 발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100이라는 말은 여기서 100이라는 말은 0부터 즉 100보다 작은 것부터 100까지, 즉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의 범위가 몇 개나 있느냐. 자, 여유량에 대해서만 구하라고 그러네요. 여유량 여기서. 자, 이 여유량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채우기 핸들을 안 한다라는 소리겠죠. 채우기 핸들 해야 되나요? 아래쪽으로? 자, 그럼 우선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유량, 즉 100, 0부터 100 사이에 있는 게 몇 개이냐. 자, 여기 3개, 4개, 100도 포함하면 5개, 5개가 되겠네요. 즉 0부터 100 사이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5개네요. 여기가 5개. 그 다음에 300이란, 여기 300이란 100을 넘어서, 여기서 앞에서 100까지 갔으니까 100 이하가니까 101부터 100을 초과하는 것부터 300 이하까지 몇 개가 있느냐. 500이란 300까지 계산했으니까 300을 넘는 것부터 그 뒤로, 자, 300을 넘는 것부터 500 이하까지 몇 개가 있느냐. 즉 500이 넘어가는 건 이제 계산을 셀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은 얘도 배열 함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이용했던 것처럼 얘도 배열 함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은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블럭을 잡는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채우기 핸들을 하면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반드시 잡고 계산을 해야 돼요. 는 프리 QUENCY 가로 열고 어디에서? 여유량 부분에서. 자, 그리고 절대도 필요 없습니다. 얘는 쉼표. 자, 이 범위와 여기 범위, 여기 잡으려고 봤더니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I자 모양 나버리죠. 밑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25부터 27까지 잡아줬죠. 그리고 가로 닫고, 자, 내가 전체 범위, 구하고자 하는 개수를 구할 범위, 컴마 분포의 범위만 잡아주시고, 이때 배열 함수라고 그랬죠. 배열 함수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자,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은 계산할 범위를 채우기 핸들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범위를 잡고 수식을 넣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작성을 하면 뒤에 이렇게 배열 수식의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100이면 100부터 100 넘어가는 게 아니라 0부터 100까지, 여기는 101부터 300까지, 301부터 500까지 그런 의미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서 계산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셀 서식을 이용하여 뒤에 개소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컨트롤 1번을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0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운표에서 개소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또는 셀 서식을 이용하지 말고 AND 연산자, 문자열 결합 연산자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바로 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소를 넣어라 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수식이 다 작성되면 이 프리퀀시가 배열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개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와 AND 연산자, 문자열 결합 연산자 AND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컨트롤 1번 셀 서식을 이용해서 0과 함께 개소, 두 가지 방법들을 다 익혀두십시오. 자, 이렇게, 자, 앞에 다운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들을 익혀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는 거냐? 자, 여기다가 분포함수, 분포의 개수의 수식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임으로 내가 개수를 세서
몇 개 몇 개 몇 개 눈으로 세서 개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잘 썼나 안 썼나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수식 그대로 컨트롤 C 누르고 여기에서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하면 역시 결과가 나와버릴 수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죠. 우리는 수식을 원하는 겁니다. 수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Shift 엔터를 하면 결과값이 나와버리니까 여기다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열 수식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수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 재고량이 400 이상이면서 울산 또는 대전의 합. 자 그럼 역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 재고량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울산 또는 대전이라는 말은 공장을 말하겠죠. 공장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현 재고량이 얼마 이상? 40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공장은 울산 또는이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대전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대전. 그럼 여기도 같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40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으로. 절대 주소 필요 없겠죠. 채우기 엔들 안 하니까. 자 는 dsum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다면 d_average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dsum 전체 범위 잡고 전체 범위 절대값 필요 없습니다. 왜? 채우기 엔들 안 할 거니까. 뭐에 대한 자 현재 재고량이 울산인 현재 재고량이 400 이상이면서 울산 대전의 합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는 건가요? 재고 소진 이 말이 없으니까 여기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열이.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고 가로 절대 주소 필요 없죠. 채우기들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8.8을 계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재고량이 300 이상 500 미만입니다. 썸이프로 가겠습니다. 썸이프 현재 재고량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재고량 자 여기도 절대 주소 필요 없죠. 채우기들 안 할 거니까 자 쉼표 그 다음에 300 이상 자 뭐에 대한 합이죠? 뭐에 대한 말이 없죠? 말이 없으니까 역시 재고 소진에 대한 합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닫고 빼기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55.8이 나오네요. 55.8 자 그리고 빼기로 해주시고 앞에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이번에는 500 미만이니까 500 이상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500 이상으로 해주시면 29.8이라는 값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를 넣어줘야 돼요. 금액에 대해서는 자 금액에 대해서는 뭐 일반은 1000단위를 넣고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를 넣고 음수는 음수도 그대로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잡아서 자 넣으면 이렇게 빼기 형태들이 나와요. 빼기 왜 이런 것들 나온다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습니다. 0 그래서 0이 그대로 보이게끔 컨트롤 1번 0이 없다면 이걸 해도 돼요. 그러나 0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가서 1000단위 구분 기어 넣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0은 0대로 그대로 보입니다. 자 여기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다 잡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자 숫자에 들어가서 1000단위 구분 기어 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수점 단위를 바로 올리면서 전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정수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소수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수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가 됐고 이번엔 출고 가능일수로 정렬 내림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재고 소진을 내림으로 출고 가능과 재고 소진을 둘 다 내림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이 들어가서 자 먼저 여기 정렬이 되어 있네요. 자 출고 가능일수에 대한 내림차순 재고 소진에 대한 내림차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렬까지 마무리되었으니까 차트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프리퀀시 함수에는 자 배열 함수로서 채우기 핸들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영역을 그대로 범위를 잡고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이용하면 배열 수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출고 가능일수의 5위까지 출고 가능일수 자 여기는 뭐죠? 순위가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순위는 발주 시점에 대한 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부터 5위까지가 아니라 출고 가능일수
출고 가능 일수 5일까지면 여기가 되겠죠. 출고 가능 일수 5일까지. 이때 출고 가능 일수 5일까지의 출고 가능 일수와 재고 소진. 출고 가능 일수와 5일까지 여기죠. 재고 소진 일수 5일까지. 그러면 X축은 뭘로 잡아야 되느냐? X축은 품목으로 잡아주라는 거죠. 품목으로. 자, 그러면 품목도 자, 품목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출고 가능 일수, 재고 소진 일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출고 가능 일수 5일까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자,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로. 자, 삽입 메뉴에 가서 세로 막대형의 세로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합니다. 자, 막대형에 그린 다음에 자, 그다음에 차트의 제목이 뭐죠? 차트의 제목. 자, 차트부터 우선 바꾸고 가겠습니다. 차트부터. 자, 재고 소진 일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래요. 재고 소진 일수는 이런 갈색 계열이죠. 자, 갈색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값을 표현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값을 표시하라는 말은 없고, 여기다 값을 표시하라고 그러네, 이번에는. 자, 묶은 세로에다가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그러네요. 이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여기에 있더니 이번에 또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출고 가능 일수가 여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제목을 걸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이뤄주시고 차트 제목은 재고 현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현황 분석. 자, 밑줄 덧치라고 그랬죠. 확대 밑줄. 자, 한 18포인트 정도 하면 돼요. 16, 18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도둠체 글꼴도 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줄도 주시고 그 다음에 X축 제목, 품목, Y축 제목 일수로 되어 있죠. 레이아웃에 가서 X축 가로 제목부터 아래에다가 자, 여기는 아래에는 품목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 그 다음에 Y축은 일수를 주라고 되어 있죠. 축 제목의 세로에 가서 세로 제목에다가 일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마무리가 됐으면 차트의 크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끌어서 자, 조금 밑에서부터 약간의 뭐 공백을 주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46 정도까지라고 그랬죠. 대략 46 정도까지.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또 차트만 나왔어요. 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놔야겠죠. 차트를 선택해버리면 차트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놓고 실제 시험 인쇄할 때도 여기 선택하고 미리 보기에서 인쇄하면 차트밖에 안 나와버려요. 큰일 납니다. 다 해놓고 아이고 다음 시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백 체크하고 여백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상단 여백을 한 6cm 정도 주고 그리고 옆에는 한 1.3, 1.3 자, 위쪽은 0.8 이건 정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1.3 그리고 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자,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죠? 너무 적은 여기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여백 체크되어 있죠? 여백 체크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늘려줄게요. 조금 보기 좋게끔 부산 지역 분명 자, 밖에서 늘려도 돼요. 밖에서 늘리셔도 되고 자, 근데 얼마만큼 늘려야 될지 여기서는 잘 헷갈리죠? 잘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보겠습니다. 자, 재고 소진 일수 그 다음에 여유량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재고 소진 일수가 마지막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혹시 잘리는 거 있는지 순위 발주 없네요. 이 두 개 잘리고 있어요. 이거 두 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재고 소진 일수 있죠? 재고 소진 일수인데 자, 뒤에 잘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줄이고 마지막 순위까지 다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리지 않게끔. 자,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순위 그래도 안 들어오죠. 순위가 집 나가 버렸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 여유량도 더 줄이고, 자, 순위도 조금만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로,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왜 안 들어오죠? 헐랭. 자, 잘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강의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상단 여백이라든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미리 세팅을 해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영역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시트를 보면 A1부터 H48까지, A1부터 H48까지만 인쇄되도록, H열까지만 인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자, 지우고, 또는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인쇄 영역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또는 그렇게 잘리더라도 범위, 우리가 인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차트까지 범위를 잡고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쪽은 인쇄가 안 돼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순위까지, 마지막에 순위까지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가 조금씩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출고 가능 일수도 조금 늘려주시고, 자, 옆으로 조금씩 조절이 되는 거 보이죠? 자, 순위도 조금만 더 늘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대 축소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지, 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자, 인쇄 버튼 가기 전에 또 혹시 잘릴 수 있으니까, 자, 미리 보기 상에서, 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에서 자동 맞춤으로 체크해 주시고, 여백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1에서 1까지만 해주시면, 인쇄 확인 눌러주시면 최종 인쇄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긴 또 뭐예요? 여기 왜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여기는 숨겨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잘못하면 이런 것들도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재고량과 출고 가능 일수, 여기는 지금 잠깐 보이는 것 같아요.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 하니까 약간 보여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잘 보시고, 잘리는 부분이 없는지, 뭐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숨기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숨기기.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니까, 여기 확대를 눌러서 어디가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꼭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D형 엑셀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010년 D형 액세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